안녕하세요. 신용진 작가입니다. 오늘은 인상주의 할 건데요. 저 혼자 하면은 좀 사운드가 너무 처지는 것 같아서 체린 양이 도와준다 그래서 이번에 인상주의 때부터 체린 양과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제린입니다. 어떻게 인상주의 때부터 합류를 하셨네요? 재밌는 거 할 때부터 들어오셨네요. 뭐 그쵸? 너무 그렇게 네. 딱딱한 말투를 하지 마요. 알았어. 원래 우리 그렇게 통화 안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사운드 다 들어간다는 거 알고 계세요. 네. 제가 그 르네상스부터 사실주의까지 혼자 했는데요. 조회수가 체린이랑 한 거랑 이제 2배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잼이라는 거죠. 근데 사운드가 이제 또 들어갔는데도 만약에 조회수가 비슷하다 이러면은 이거 자체가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느낌이니까 이 자체를 원하지 않는 느낌이니까 그럼 그때부터는 진짜 이 체린이랑 토론을 많이 했는데 체린은 이제 뭐 개인적인 얘기로 가자 그러고 저는 빨리빨리 그냥 대충 사족 이렇게 훑어서 오고 싶었는데 이제 그게 사람들이 뭐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귀찮기 때문에 할 이유도 없다. 이번에 인상주의 조회수 한번 보고 나오면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해도 되나요? 네. 네, 이 미술사 시간 지도를 토대로 똑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상주의, 모네 인상 해돋이, 네, 마네 풀밭 위의 점심, 르누아르 물랭 드라 갈레트. 전에 그 몇 년도인지 그것도 해야 되는데 몇 년도냐면 1870년도부터 1880년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874년 무명 작가전을 공식적인 출발로 하여 출품작 모네의 인상 해돋이로부터 표현을 빌려와 인상주의자들의 전시라 조롱조로 불린 것에서 이름을 얻은 미술운동이다. 모네의 화면이 대표하듯 인상주의는 화실 밖에서 직접 관찰을 통해 포착한 빛과 대기의 변화를 빠른 붓질로 담아내고자 했다. 따라서 기존의 명암법이 거부되고 사물의 고유색이 부정되었으며 화면 전체가 활달한 붓질로 고르게 처리되었다. 이 같은 형식 및 기법의 혁신은 개인의 자유와 즐거움 추구에 거리낌 없는 개인주의적 이상을 지닌 미술가의 도래를 시사하는 것이기도 했다. 마네, 모네, 드가, 르누아르, 카유보트, 피사로 등을 일컫는 인상주의자들은 또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대표되는 근대의 삶에 대한 기록자였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인상주의 좋아하시나요? 저는 옛날엔 인상주의 좋아했는데 네. 글쎄요, 요즘에는 딱히 인상주의가 이제는 너무 많이 각광을 받고 끝물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런 느낌도 있죠. 저는 원래 학교 다닐 때 학부 시절부터 인상주의 화풍을 되게 좋아했어요. 어떤 점이 좋았죠? 그림 같은 그림이라고 해야 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붓터치나 그 표현 방식에 있어서 제일 인간다운 그림을 그렸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데 그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정말 그 연관이 있거든요. 그렇게 한 게. 제가 르네상스 미술부터 바로크, 로코코, 신고전주의, 낭만주의, 사실주의 이게 그 아카데믹 미술로 사실 다 묶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말하는 입시미술, 그러니까 원근법을 쓴다던가 명암에 이제 대조를 이룬다거나 그런 게 이제 되게 중요했거든요. 예전에는. 인상주의 때부터 제가 모더니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산업화의 발달로 이제 카메라가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이죠. 그래서 미술가들도 대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 이래야 된다 하는 사람들이 뭐 지금도 항상 존재하지만 이전까지 미술은 이제 사진기 역할을 대신 했다고도 할 수가 있는데 인상주의 때부터는 그래서 그 전까지 미술이 그러니까 재현의 미술이에요. 재현. 그렇게 딱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나올 미술들은 미술이 미술다워야 미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시작점이 인상주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미술다운 네. 미술이 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이 재현의 미술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그림이라고 하는 건 어떤 그 수학적인 이제 배열이나 법칙들을 다 지켜야 우리가 성공적인 재현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인상주의 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붓터치가 인상적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러니까 그 말이 이전까지 미술이 그러니까 화가로서 등단을 하려면 결국에는 뭐 프랑스 뭐 국립 아카데미 이런 데 나와서 살롱점 출품해서 그렇게 해서 자기 이름을 알리고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모전 우리로 따지면 공모전 뭐 아시아프 이런 거 내고 이름을 알리는 것부터 시작인데 아시아프도 그 심사위원이 여러분들은 심사위원을 잘 안 보시겠지만 또 단색화 군들이 심사위원으로 나올 때가 있답니다. 그것처럼 이때 당시는 그 아카데믹 미술에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묘사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묘사. 근데 인상주의자들이 묘사를 많이 하나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묘사 안 하죠. 그래서 이 자식들이 인상만 캐치해서 그렸네? 해서 이 낙선을 시킵니다. 낙선. 그 살롱전에 뽑혀야 화가로서 이름을 날리는데 그래서 인상주의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또 낙선전이란 걸 해서 그때 다시 한번 화자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아까도 인상, 해돋이로부터 표현을 빌려와 인상주의자들의 전시라 조롱조로 불린 것에서 이름을 얻은 미술운동이다 이렇게 써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미술이랑 좀 갭이 안 맞았던 거야. 그죠? 그죠? 예, 지금 와서는 뭐 사람들이 오히려 인상주의가 진짜 그림 같아서 이거 약간 뭐 붓터치가 살아있어서 그러지만 그때 당시엔 또 아니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바뀌려고 한 거잖아. 기존의 가치에서. 그러니까 그 배경은 사실 그 전에 미술 사조인 사실주의가 있는데 사실주의 때는 뭐 천사나 뭐 이런 걸 안 그렸다 그랬죠. 주위에 있는 뭐 농민이나 뭐 광부들이나 이런 걸 그렸다고 했는데 그때부터 화가들이 누구한테 의뢰받아서 그리는 게 아니라 자의식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림을 그린다. 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인상주의 화가들은 그때부터는 또 사실주의랑 또 달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선배들인데. 그러니까 빛의 대기나 이런 걸 빠르게 관찰을 해서 우리가 뭐 절대적으로 뭐 하늘은 푸르다. 대기의 색깔이 우리가 아침부터 밤까지 다 다르잖아요. 근데 절대값이라고 생각했던 거를 다 상대값으로 이제 치환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색들을 혼합해서 대기에는 시간이 흐르면서 색깔들이 다 달라지니까 그런 걸 표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제들은 물론 다 부르주아들이나 밖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소풍 가거나 이런 거였겠죠? 네, 산업화 발달이 했으니까. 그쵸? 네. 그래서 마네, 모네, 드가, 르누아르, 카유보트, 피사로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좋아하는 화가 있나요? 저는 드가를 좋아해요. 드가 네. 왜 좋아하세요? 드가의 그 화풍이 좋다고 해야 되나요? 드가가 묘사와 전체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드가가 그 발레리나 그린 사람인가? 그쵸. 그죠? 네. 아, 맞아. 나도 1학년 때 막 발레리나 많이 그렸는데 발레리나 그리셨다고요? 왜요? 네, 과제를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딱히 뭐 할 게 없을 때 명화들 갖고 오면 빠르게 이제 과제를 할 수가 있죠. 그때는 그랬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마네 작업 아니다. 뭐 나 여기서 좋아하는 화가는 없다. 솔직히 말하면. 근데 여기서 마네 그림이 나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만해가 나는 포토샵 원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안 물어보세요? 포토샵의 원조. 네. 저 만해의 풀바디의 점심 식사 아시죠? 네. 네, 만해의 풀바디의 점심 식사가 어떤 그 그림을 패러디해서 구도를 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보통 이제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은 뭐 그 전에 이제 선배들이 했던 걸로 습작들을 되게 많이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모작을 해야 이 사람이 그렇죠. 왜 이렇게 했는지. 우리 입시미술 할 때도 선생님이 귀찮을 때는 지가 그렸던 거 네. 똑같이 붓터치도 따라해서 그리자라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회 때도 그랬던 거야. 그리고 얘가 또 대가로 올라가려면 선배들이 뭔 짓거리를 했는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풀바디의 점심 식사를 보면은 귀족들이 이제 풀밭 위에서 그 점심 식사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그 특징적인 그게 있는데 좀 빤히 쳐다보고 있는 게 있어요. 여자들이 빨가벗고. 왜 그런데요? 그 다 매춘부라고 하는데 왜 그런 사람들을 모델로 썼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그때는 현실로 보인 거지. 그러니까 사실주의 때에는 농부랑 뭐 그렸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얘네들은 이제는 더 이상 뭐 누가 의뢰해서 뭐 그리는 게 아니더라도 지네 맘대로 그릴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신은 이제 없고, 그러니까 뭐 비너스가 뭐 가리면서 뭐 여신들이 누워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그림에서 원래 촉도가 되었다면은 인상주의자들은 이제 바깥에 있는 것들을 그냥 주위에 있는 것 내 주위에 펼쳐진 그 순간들을 다 포착을 하려고 노력을 한 거지.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를 그리려고 하지 않고 나와서 보이는 그런 것들을 그린 거죠. 그러니까 좀 귀족 입장에서 좀 별로 달갑지 않은 그림들이죠. 왜냐, 그것들이 그때의 사실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살롱전에서 낙선시키는 게 너무 당연하죠. 그러니까 치부를 드러내는 거잖아. 그때는 네. 그런 게 치부였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예, 치부일 수도 있지. 왜냐면 우리 지금 정치인들이 있는데 자기들이 룸살롱에서 있는 게 사진 찍혔다고 생각해봐. 그럼 치부처럼 느껴지지 않을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올랭피아라는 작업이 있는데, 근데 왜 인상주의가 네, 그렇게 인정을 못 받았는데 왜 어느 순간에 인정이 된 건데요? 그거는 다 그런 것 같아. 요때부터는 네? 그러니까 원래 그래요. 원래 그런 게 뭐예요? 그러니까 선구자들은 그때는 그저 그렇게 평가절하가 돼요. 그러니까 뒷장 같은 경우, 왜 지금 뒷장 얘기를 해?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돼? 어느 순간부터 인정을 받기 시작했나요? 근데 만해는 좀 다른 경우로 알고 있어. 그렇게 해서 낙선전이라고 또 따로 꾸려. 그러니까 떨어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낙선전을 꾸려서 평론가들이 와서 재평가돼서 그때 당시 때에 또 다시 괜찮은 작업이다 라고 해서 대가의 반열에 오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고흐 같은 경우 죽은 다음이죠. 네, 만해는 살아있을 때입니다. 네, 그래서 그 다른 작업 보면은 올랭피아라는 작업이 있는데 그것도 매춘부가 뚫어져라 보고 있는 거예요. 벌거벗은 채로. 그리고 이게 무슨 그림의 패러디로 알고 있는데 그 옆에 패러디인데요. 내가 보냈는데 자막으로 어차피 달 겁니다. 공부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옆에 흑인이 있어, 흑인. 네. 그 흑인이 하녀처럼 시종을 드는 것처럼 나온단 말이야. 네. 그때 이제 인종차별인가요? 인종차별이라고 할 것도 없는 그런 생각도 안 들던 시간이죠. 왜냐면은 다들 이제 유럽이란 나라들이
발벗고서 자기들의 이제 식민지를 찾으려고 했던 순간들이니까 그거 자체가 이제 사실을 보여주려고 한 걸 수 있죠. 그러니까 애초에 그 사람들은 사람 대우조차도 못 받는 사람이겠죠? 매춘부보다도? 왜냐면 매춘부들은 그래도 같은 색깔을 지니고는 있잖아. 그러니까 도구잖아요. 그 노예라는 것들은 그때 당시에 사람이 사람을 부려먹는 도구의 수단이 될 수 있잖아요. 그거 자체를 이제 여실하게 또 보여준 거죠. 또 옛날 그림들 같은 경우는 그 도상들을 많이 또 어떤 그림에서 어떤 포인트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이런 거를 봐야 되는데 그 신발이나 그 뒤에 있는 고양이 그런 것들도 약간 그 음란함의 상징적 요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런 거를 여실하게 그렸는데 기분이 좋을 수가 없죠. 왜냐면은 미술이라 함은 귀족들의 문화였으니까. 그쵸? 그래서 인상주의래요. 자, 모더니즘의 출발이라 그랬는데 이 모더니즘은 저번에 이제 설명드렸고 이때부터 그림의 변화가 계속 일어나기 시작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거의 10년 주기로? 예. 그래서 좀 흥미로운, 그러니까 그림이 그림다워지게 됩니다. 점점점. 그러면은 어떻게 변하는지 보면 되겠죠? 인상주의는 그럼 여기서 끝인가요? 네? 인상주의는 그럼 여기서 끝인가요? 아, 뭘 더 말해. 뭐, 중요해? 뭐 할 말 있나요? 인상주의? 끝이네요. 아, 별거 없어요. 인상주의. 뭐, 씨. 저는 그냥 인상주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인상적이다. 지금도 똑같아요. 근데 다 이제 깡 따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깡 따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미술사에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그 정도면 하면 되지 않을까? 어떠셨어요? 첫 녹음인데. 저요? 네. 저는 그냥 네. 브이로그를 만들까봐요. 저는 브이로그 전용 출연진으로 써주세요. 아, 이거는 나 혼자 하고 저는 네. 브이로그 전용 체린입니다. 아, 이거는 저 혼자 하고요. 이번에 그 보고 조회수를 보고요. 네, 너무 별로 재미없나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결국에는 키워드 여러 가지 뿌려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네. 그러면 이상 체린. 용진인데 좀 너무 벙찐 것 같다. 저요? 네. 아니야. 듣고 아니야? 있어요. 아, 그래? 듣고 있는데 정말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